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치고 좋네. 매번 박수 치십시오. 이번 주는 이제 여러분이 워밍업 단계니까 화, 수, 목 3일간을 강의를 하고요. 민법만 강의를 할 거예요. 하고 7일부터는 이제 6일간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3일 동안 줄이가 틀려 그래서 3시간씩 할 거예요. 근데 7일부터는 이제 뭐냐면 4시간씩 그냥 들어가는 과목들이 3일간 있어요. 4시간 하니까 이제 배고 고파. 1시 정도면 배꼽시계가 뭐예요? 밥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간식들을 처음에는 좀 싸봐요. 아시겠죠? 고구마도 삶아오고. 그래서 좀 드시고 2시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이 3시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이빨에 먹고 시험을 치면 문제가 되겠죠. 갑자기 멍해져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는데 그분이 되기는 됐어요. 시험에. 근데 2시까지 시험을 치는 줄 알고 3시까지 치는데 1시간 빨리 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빨리 쳤겠습니까? 근데 딱 점으로 됐더라고 시험이.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를 안 쳤다고 자기가 나중에 이번 수험생들한테 꼭 합격자에게 듣는다에 자기를 좀 세워달라는 거야.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뭐만 하겠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11월 30일 날 합니다. 그러면 12월 달 정도 돼서 합격자에게 듣는다. 시간을 갖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합격자가 와서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래는 실수를 했다. 실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망칠 뻔했다. 합격을 했으니까 망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맞죠? 그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많이 되겠죠. 맞죠? 어제 우리가 이제 뭘 했느냐면 해단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밉던 곱던 서로 인상을 찌푸렸던 좋은 일이 있었던 1년간 학원에서 이제 부대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1월 1일부터 우리가 개강을 하기 때문에 원장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31일 날 만나자 해서 여러분 어제 야간반 설명은 갔다가 와가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가고 막 이랬어요. 제가요. 어제 하루 종일 되게 바빴습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쁘게 막 움직였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어제 한 10분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잘했죠? 멋지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정도 같으면 수업 분위기가 되잖아요. 맞죠? 다 처음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어제 대충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수상이 한 4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합격을 하신 분들이고요. 합격 안 하신 분들도 몇 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합격한 분들이 안 온 분도 있거든요. 시간상. 맞죠? 그래서 80여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내 이제 제가 프랑카드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1mm도 거짓이 없이 프랑카드에 쫙 붙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75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공부하면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딱 하면 붙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토요일 날 강의하는 게 불만스러울 거예요. 뭔 주말도 강의를 하냐. 요즘에 5일 근무가 생활화 돼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토요일 날 강의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수업을 가면 갈수록 토요일 날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이건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그걸요. 5일 공부하나 6일 공부하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도 토요일 날 쉬고 싶겠죠. 저 역시도. 맞죠? 학원도 쉬고 돈도 절약되고. 강사페이가 하루치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편하고 여러 가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한 150명 정도 잡아서
80명 정도 됐다면 50%가 넘죠, 합격자가. 맞죠? 그 중에는 1차만 준비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1차까지 합하면 9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과가 대단한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 한교연합회에서 이제 뭐냐면 실무교육을 해요. 연합회 차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주로 고객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응해라. 이런 데 강의를 학원에서 3시간 합니다. 7시 반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합격하고 들어야지. 맞죠? 그렇게 하고, 또 그와 같은 것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12월 9일 날 한교인의 밤에서 동방호텔에서 모임을 합니다. 한교인의 밤. 거기에는 지금 실무자들이 다 모여요. 되게 바쁜 사람들은 이제 못 오겠죠.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겠지만 26회 공인중개사 우리 회장님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26회 우리가 모임을 할 때는 동방호텔에서 했는데 국회의원도 오시고 시장님은 안 왔더라고요. 일개 기수회의 모임에 그 진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2분 다 오신다는 건 정말 갱이적인 일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오실 걸로 봅니다. 근데 시장님은 그런데 잘 안 다니려 하는 것 같아. 이창희 시장님이. 그래서 못 오고 도시국장, 그 다음에 시의원은 안 불렀어요. 도의원들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상이 좀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고, 한교고시학원이 이제 그 시설은 좀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에 한 40살 먹었으니까 이게 똥찍을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발라도 이게 표도 안 나고, 이건 뭐 제가 와서 다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쓸만하고, 올해 또 LED로 전기를 다 바꿨어요. 원래 LED였는데 다시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하는데 최고 좋은 조건은 뭐냐면 이 공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밝기입니다. 밝기. 불의 밝기. 그리고 강사가 강의하는 이 마이크.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칠판하고 백문,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좋으면 좋겠지만 레스토랑처럼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래 안 해도 돼요. 맞죠? 강사가 강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맞죠? 우리 학원에서 지금 출강하는 강사는 100% EBS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지금 현재 EBS를 출연하고 있는 강사가 직강을 합니다. 저는 강사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국에서 뽑아옵니다, 강사를. 그러면 여러분이 네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한 30년쯤 하면 그런 강사들이 다 후배죠. 맞죠? 그러면 네 좀 와서 좀 수고해 주라. 만약에 저희가 특별한 상이 아니라면 거의 동의합니다. 저한테. 왜 그럴까요? 사람을 키울 수는 없어도 뭐요? 사람을 죽이는 건 가능하죠. 금방 그 싸가지 없어 안 되겠더라. 이러면 뭡니까? 바로 죽죠. 거의.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기는 쉽거든요. 맞죠? 악담을 해버리면 뭡니까? 원장들을 몇 명만 전화해서 출판사 가면 금방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출판사나 이런 데하고도 제가 이제 엄청나게 인연이 많고, 여러분이 혹시 출판할 일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출판사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한 40여 권 썼습니다. 그리고 경매책도 썼고, 제가 출판사에게 원고를 안 받고 10년 동안 쓴 출판사도 있습니다. 원고를 10원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감사하다고 제가 은퇴할 때 해고록을 자기가 출판해 주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한교 식구가 됩니다. 근데 떨어져도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인사도 좀 하고 눈인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떨어지면 자기들이 나를 피합니다. 그 참 묘한 일이더라고요. 딱 가다가 보면 피해. 예, 부끄러워서. 근데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사가 모든 것이 다 좋은 쪽으로만 풀린다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맞죠? 정말 우리 남편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맞죠? 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정들어서 이제 뭐요? 사랑보다는 정으로 사는 거죠? 맞죠? 영감 없으면 허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해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는 지금 붙어도 뭐 감각도 없어요. 뭐 많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근데 어쨌거나 뭡니까? 없으면 허전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루나 친정집 갔다 오면 내 혼자 있으면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게. 내 있다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교 고시학원에 오신 걸 정말로 환영하고요. 제가 1시간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그냥 개인 소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개인 소개를 갖느냐면 대충 나이도 알아야 되고요. 이제 1년 동안 계속 비댈 거 아닙니까? 맞죠? 얼굴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쌩 까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간에 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가 잘 지내야 돼. 그래야만이 뭐가 되느냐면 차후에 실무에 가서 좋아요. 동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원장님 나는 지금 개업할 입장도 아니고 일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즉시 제가 3명을 취업을 시켰어요. 중개업소에. 너 써라 해갖고 3명 막 시켰어요. 아마 합격자 발표 나오려면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소개받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출신들한테 좀 배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저 부탁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할 때 미안해서 못하겠죠. 자기들도 법률적으로 부딪히면 저에게 질문을 하게 돼 있죠. 맞죠? 얘가 친정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다 가다 들려가고 차 한잔하고 맞죠?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참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좀 많거든요. 이래저래. 학원만 운영해갖고는 사실상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이드 일도 하고 해야 되지 이것만 하면 뭡니까? 밥만 먹고 삽니다. 맞죠? 잘 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일이 바쁘고 제가 투자건도 진주에서는 안 합니다만은 조만간 진주에서도 오픈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뭐 강의 안 해도 돼. 현장 가고 뭐 이러면 참 재밌어요. 멋지죠? 맞죠? 그래서 스타일이라 그래서 부산하고 지금 창원에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건을 개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주 분들한테는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맞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따고 나면은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면은 자기들이 돈이 없어져. 왜요?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찍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건만 많이 남고 현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실제 실무자한테 가서 막 미팅 해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맞죠? 돈 쫓아가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공부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해 더 하게 됩니다, 공부를. 그러면 그게 1년도 되고요. 2년도 되고 그래요. 5년 만에 되신 60대가 있습니다. 5년 만에 됐어. 농사일도 많고 채사임 아시죠? 5년 만에 된 거야, 그분이. 근데 60이에요, 나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시험은. 어제 여러분들 합격자 모임에서 연세 드신 분이 참 많더라, 아닙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60대가 많이 된 거예요, 시험에. 근데 뭐 때문에 되느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인간 승리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농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시간이 없는 분이야, 그분이. 북천에 살아, 북천. 그래서 북천을 놀러 갔습니다. 고추 따러 오라고 하도 해서 일요일 날 고추 따러 갔어요. 고추 따갖고 오면서 귤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이제 노인네가 계시니까 갔다가 제가 북천 면 소재지에 프랑카드를 3장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시기 때문에 여사님이 안 붙여도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해서 프랑카드 3장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발표 나면. 약속을 했습니다. 북천 면 소재지에 프랑카드 3장 붙이면 대충 커버 안 될까? 맞죠? 한 장만 붙여도 될까? 그래서 석장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정을 나누는 거죠.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감남에 제가 감홍씨를 좋아하거든요. 대봉감 있잖아요.
그걸 꼭 두세 개씩 갖다 주시, 저한테. 원래 우리 나이가 되면 가몽시 같은 게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50대 이렇게 되면 옛날 간식이 그거잖아. 애들은 전혀 입을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은 입을 안 돼요. 홍시를. 근데 우리 때는 그 유일한 간식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아합니다. 우리 여사님도 많이 좋아하죠? 가몽시, 맞죠? 숟가락으로 퍼먹고. 근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건 뭡니까? 합격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합격도 많이 하니까 제가 복이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수가 연합회에 들어가면은 연합회가 상당히 짱짱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회라고 하는 것은 쪽수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숫자가 말해요, 숫자가. 맞죠? 그래서 뭐 지금 서부경남에서 700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 출신이.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 사실은. 예. 그래서 인적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거기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시험에. 시험에 안 되면 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교재는 이겁니다, 이거. 이 교재가 민법 교재입니다. 오늘 받으신 분도 있고, 저번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책이 좀 늦게 나와서, 책 없으세요, 요거? 안 받으셨나? 그러면 지금 카운터에 가서 갖고 오세요.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이 책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 책으로 2달간 수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인문입니다. 이 기초인문인데 사람들이 기초인문을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시시하다고. 근데 나중에 가면 용어에서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민법은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기초인문이 끝나고 나면 1, 2월 달에 기본 강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기본 본서가 나오는데요. 약 한 권당 80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3개월 공부하고 됐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요. 로봇입니다. 읽으면 입력이 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요. 3개월 안에 기본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기도 힘들어. 맞죠? 3개월 동안에 꼼꼼하게 전 과목 6과목을 내용을 안다기보다 그냥 읽는 것도 힘들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개월에 시험이 됐다. 거짓말입니다. 3년 했겠죠? 맞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0.5% 합격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 바쁜 일이 있어. 그거 트는 것은 뒷전이에요. 맞죠? 그리고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학원에 나오면 어때요? 죽으나 사나 무조건 뭐예요? 보기는 봐야 되죠. 맞죠? 그리고 옆에 동료가 열심히 하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꼭 뒤처지는 것 같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딱 들어갈 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 11월, 12월 달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복습 위주로 해야 될까요? 내용을 모르니까 읽어봐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했던 내용을 집에서 한번 간추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맞죠? 그래서 복습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1월, 2월까지는 복습 위주로 하십시오. 3월, 4월에 기본선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강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예습과 복습을 함께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공부의 강도가 조금씩 이제 높아지죠. 맞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 달에는 뭘 하느냐면 핵심 이론을 합니다. 핵심 이론. 요점 정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분량이 1000페이지다 그러면 약 한 200페이지로 쫙 줄여줘 버려요. 책을.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 책을 하고 공부해버리면 모릅니다. 내용을. 왜요? 말을 자꾸 잘라버리기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잘라도 이해가 됩니다. 맞죠?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달에 오는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1월 달에 또 끄떡끄떡 옵니다. 할 기라고. 그러면 2개월을 먼저 여러분 공부해버렸잖아.
근데 그 뒤에 온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이고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을 하고 이건 역시 애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 되면 단원별로 문제를 풉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26일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보고 우리 가족이 그래요. 사람이 미쳤다고 저보고 우리 마누라가 저보고 미쳤대요. 학생들 공부할 시간도 다 뺏어버리고 26일까지 강의한다고. 근데 우리가 모임에 가니까 정말 특강이 유효했고 그것 때문에 됐다는 사람이 4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하루의 전 과정을 다 막 훑어줘 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기 혼자 훑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강사가 훑어주는 거야. 뭐만 알겠죠? 굉장히 주요타였습니다. 어차피 합격 불합격 한두 문제 상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푸시해버리니까 뭐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점 합격이기 때문에 오둘려. 어제 이야기 하던가? 예, 딱점. 딱 60점이래. 1차 시험도 60점, 2차 시험도 60점. 그거 지기는 겁니다, 그거. 시험은 그렇게 쳐야 돼요. 정말로 의지 한국인이죠. 예, 그거 뭐 딱점이에요. 그러면 실무는 잘해, 그런 사람들이. 맞죠? 그래서 딱 60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 부족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딱점으로 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게. 희한한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떠벌리고 다니, 딱점으로 됐다고. 예,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예, 최고 좋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약을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9, 10월 달 들어가면 이제 모의고사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7월 달 되면은 일요일을 반납해야 됩니다. 일요일을 반납을 해야 돼.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요일을 반납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일요일마다 특강을 합니다. 아시겠죠?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뭡니까? 전 과정을 다 봐야 됩니다. 매일같이. 뭐 말인지 알겠죠? 그걸 반복적으로 수업을 계속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이 내용을 설명해봐 못해. 근데 손에 답이 가 있어. 저희가 학원에서 채점을 하는데요. 시험 끝나고 와서 학생들이 전부 다 노래 갖고 왔어요. 몇 명이. 그때 봤는가 모르겠다. 그때 이 학원 왔었나요? 그때 29일 날 학원 온 사람 없었나 그때? 얼굴이 노래 갖고 와서 다. 와 그러노? 떨어졌다 이거야. 원장님 내년 수강이 얼마입니까? 막 바로 물어봐 나한테. 까불지 말고 채점해봐. 이래 채점해봐. 다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늘상 접하던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변형을 시켜놓으니까 자기가 다 틀린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맞춰보니까 80, 75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답에 손이 가 있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는 못해요. 내용을 설명을 못하니까. 근데 시험은 쳐내요. 그거 신기하대요. 다 떨어졌다는 사람이 다 돼가지고 어제 와갖고 술은 뭐 어제 250만 원 나왔더라고요. 술값이. 적게 나온 거라. 예. 한 250만 원. 그냥 만 원씩 제가 협의 걷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노래방 가니까 잘 놀대. 아이고, 이제 꽃피방. 그것도 순진한 줄 알았더만 뭐 완전 바로 지기대, 바로. 내가 노래 한 곡만 하고 나왔어요. 하도 피곤해가지고. 저는 중간에 나왔어요. 내일도 강의도 있고 해서. 근데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약 10번 정도를 여러분은 돌게 됩니다. 10번. 반복적으로. 특강을 다 듣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민법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아침 수업을 합니다. 아침에 매일 1시간씩 해요. 매일. 얘는 다른 학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수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강사가 매일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은 저가 민법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수업을 하는 거야. 매일 아침에 1시간씩. 여러분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만 알겠죠? 그러면 8시쯤 오라 그래갖고 뭡니까? 1시간 하고 좀 체조하고 수업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올해 민법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게 우리 학원이 많이 됐거든요. 왜요? 신나게 시켜버리니까 공부를. 뭐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1차 집중반도 제가
4일까지 했나? 5일까지 했나? 6일까지 했나? 하여튼 시험 직전까지 제가 해줬습니다. 수업을 해줬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효과적이었다. 정위식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민법 개념을 잡으라고 1일차 다 됐거든요. 동차로. 61살. 1일차 동차로 됐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민법을 그때까지도 개념을 못 잡았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수업에 물리가 트이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개념이 빡 잡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 제발 저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한 말이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들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1mm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보탠 것도 없고 다한 것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반복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하는 수업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피하지 말고 다 받아라. 알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학원에 특강하고 그러면 이제 소정의 또 일정한 수강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6시, 7시까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가 수고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데 저 원장이 지가 다 처먹는 거 아니냐? 안 처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사한테 줍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열 몇 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것도 말로 얼마나 빠르바르바르 하면, 그죠? 죽어요, 바로. 근데 원장이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뭐만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한 번 종합 정리가 돼요. 여기에. 뭐만 알겠죠? 막 흩어졌던 지식들이 모아지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다 따라와라. 그걸 제가 이름에 당부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쓰십시오. 1년 동안은. 그 말은 잘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의 뜻은 잘 먹으라 그 말이에요. 비용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돈에 낀다고 국수 먹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잘 드시. 그래야만이 뭐냐면 체력이 받쳐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저 말을 꼭 맹심해야 돼요. 막판에 가면 체력이 딸려서 공부를 못해요. 왜요? 하루에 14시간씩 앉아있어 보십시오. 그래 앉아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 이거요. 맞죠? 61살, 2살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눈이 나빠고 맨날 돋보기 쓰고 막 이게 정신이 없는데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저 말에 아마 공감될 거예요. 눈이 안 돼, 눈이 일단. 돋보기 끼고 있으면 빙 돌아요.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그거 맞거든요, 그거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30대, 40대 초반은 그런 게 지금 증상이 없을 거예요. 그 증상이 없어. 근데 40대 중반 정도 가면 오기 시작해, 이게 이제. 후반 넘어가면 이제 안 보이게, 이게. 돋보기 안 쓰면. 50대 돼버리면 뭔가. 이게 이제 돋보기 오고 살아야 돼, 이거. 저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깨어나가고 떨어지면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공부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 말을, 저 말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름 되면 꼭 보약 한 잔씩을 해 드십시오. 그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약을 먹으면 식욕이 좀 왕성해지잖아요. 맞죠?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체력이 버티는 거야. 안 그러면 못 버텨요. 그리고 9, 10월 달 정도 되면 링거 맞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합니다. 링거. 한 방 맞고 와서 공부하고 막 이래요. 한 방 맞고 집에 와서 맞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의지가 다져집니다. 왜요? 공부하다 보면 아까워서 이거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월달 시험 치고 나면 사람의 꽃비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저 사람이 얌전한 가정 추구했는데 저거 와 저러지 저거. 그냥 꽃비 풀리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술 먹는 건 또 보면 막. 네. 네?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받아주죠. 제가. 그래서 어제 마지막 장금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그리고
소주를 뭐 70병을 먹고 뭐 맥주를 뭐 몇 병 먹더라. 나 아마 기억도 안 난다. 예, 그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모임에 딱 가면 정신이 돌아와 있습니다. 본정신으로 돌아와 있어요. 합격자 모임에 가면. 그래서 11월 말에 이제 모임을 할 거예요. 합격자 모임을 하고 구성해 주고 제가 또 스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데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을 꼭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대주시기를. 그리고 11월 달에 오셔가지고 학원 사이클 그대로 밟아서 끝까지 간다면 저는 90% 된다고 장담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28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28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뭡니까? 올해 공부한 사람이 거의 다 됐더라, 아닙니까? 맞죠? 학원에서 늘상 보이던 사람. 가보니까 그렇지? 늘상 보이던 사람이 다 됐어요. 그래서 빠져갖고 혼자 엎져갖고 있는 사람 있죠? 거의 나가리. 안 돼요. 지 혼자 하는 거. 그래서 학원하고 계속 친분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실 다 차고 나면은 3층에 저희가 이제 큰 대형 화면이 있어요. 거기서도 강의를 듣고 그럽니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근데 위성가는 2층에서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정도 되면은 이 강의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실제 우리 학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층에 가서 그냥 모니터 틀고 해요. 그리고 자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앞자리에 서로 앉으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원장님 문 좀 빨리 열어줘 하고 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8시에 문을 열어요. 제가. 지금은 9시에 문을 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간식 같은 거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하니까 정도 많이 쌓이고 그래요. 언니, 동생하고 저들끼리는 엄청 친하다. 원장은 쏙 빼버리고. 자, 이해되죠? 자, 대충 학원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의 화장실은 어디냐?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그리고 여자분들은 2층에, 여기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화장실을 보시면 되고요. 위성가는 저희가 이제 커피하고 이거 좀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 연중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종이컵하고 이런 것들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자판기에 좀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이 컵을 좀 사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가 한 150명 이상 돼버리면요. 감당 자체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간다. 여름 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도 한번 쉬고 여기가 참 좋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쉴 때도 있고 옥상에 가면 여름 되면 뭡니까 차광망을 이렇게 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분이 대충 이제 겨울엔 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대충 가서 좀 바람도 한번 쉬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면 머리 회전도 되고 좋습니다. 알겠죠? 거기 가면 남자분들이 이제 담배 피우는데 쫙 서고 담배 피운다. 군대에서 담배 피우는 건 똑같아요. 일렬 종대로 딱 서고 막 확 피워야 돼. 그죠?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을 겪고 미우나 고우나 한교 출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공부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게 답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늦게 오면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 140페이지를 한번 해봐요. 140페이지. 그것부터 민법이에요. 자, 140페이지 보면 민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민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백성민자입니다. 자, 공자가 들어가면요. 공자가 들어가면 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공공기업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LH공사. 이 공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자가 들어가면 사개념입니다. 사. 이 사자가 뭡니까? 개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일본말로는 뭐라 합니까? 와타시노 이렇게 말해요. 읽을 때. 맞죠? 와타시노라는 말이 뭐예요? 나, 그 말이에요. 나. 맞죠? 그래서 이 사자가 나 사자야. 그러니까 민법은 뭐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개인이라고 말하고 개인 간의 관계.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니까 여기 있는 여사님하고 나오고 지금 이름은 몰라 죄송합니다. 여사님하고 나오고 둘이서 매매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나하고 둘이서 공짜로 주기도 할 수도 있잖아. 맞죠? 자, 멋지니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보석 반지를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증여입니다. 맞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합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법의 규정이 중요할까요? 합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대체적으로 합의한 대로 돼.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임의규정. 강제성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대체로 지배를 합니다. 맞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하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체결한 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구나. 개인과 개인 간에 근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 둘이서 말을 했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럴 때를 우리가 뭐라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분쟁이라 그럽니다. 맞죠? 분쟁을 뭐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을 뒀죠. 이걸 규정입니다. 그게 민법입니다. 아시겠죠? 매매를 해놓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나머지 중도금을 안 준다. 잔금을 안 준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합의한 대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합의한 대로 주지 않았다. 이걸 뭐예요? 이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행하지 않았다. 자기의 채무를 뭐하고 있다? 채무를 뭐하고 있다? 불이행하고 있다. 불이행. 맞죠? 이걸 채무 불이행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채무를 뭐 한다?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 채무 불이행. 맞죠? 그러면 배상 책임을 져한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은 뭡니까?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하고 만약에 합의를 어길 수가 있잖아. 그럴 때 우리 민법에 뭐가 있다?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뭐다? 사인 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민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 5편으로 되어 있어. 5편. 여러분 잘 봐요. 5편으로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이 편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장이 있어. 장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절이 있어. 절. 그 밑에 1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의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으로 나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법조문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법도 배울 것이고 다음에 세법도 배울 것이고 뭐 중개사법도 법을 많이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느냐면 장으로 되어 있어. 1장, 2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민법은 조문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111조. 조문수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관계는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뭡니까? 누가 잘잘못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전마가 잘못한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인마가 잘못한 것 같고 맞죠? 그래서 정확한 룰을 판단하는 게 뭡니까? 판사가겠죠. 그러면 이 판사는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을 뭐해서 해석해서 뭘 합니까?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번에 제가 보니까 판례 문제가 70% 나왔대요. 판례. 그런 판결을 해서 뭡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로서 내놓은 거죠. 근데 판례는 성문법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판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나중에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동성론몽 결혼해도 돼, 안 돼? 지금은 되지. 옛날에 안 됐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이 같으면 결혼을 못했단 말이야. 불허했어요.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꾸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네. 자, 옛날에 여자 성을 따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조건 이혼을 했기나 말았기나 무조건 아빠 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게 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사회의 패러다임이 뭘로 변하고 있습니까?
뭐를 중심으로 한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자성을 따라도 된다 이렇게 해갖고 입부 혼인 제도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얘는 용언할 필요 없어. 입부 혼인 제도야 그게. 근데 여자성을 따라도 된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근데 뭡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가만히 있어 좀. 메가폰은 내가 들고 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또 이렇게 대들려 합니다. 또 이게. 근데 남자성을 안 따르고 여자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뭡니까? 자, 혈통이 같다 또는 뭡니까? 어떤 동성동본을 결혼 못하게 해서 좀 근친혼 결혼을 많이 제한을 했잖아요. 근친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러면 여자성도 따르고 남자성도 따르고 이러면 결혼시키고 요리조리 해버리니까 한 3, 4대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합, 지졸, 개판, 오분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난잡하지는 않죠.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3, 4대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파집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편이 뭐냐? 바로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봐봐요. 1편이 총칙입니다. 총칙. 이게 제일 어려워. 왜 총칙이 어려울까요? 추상적이니까요. 전세권 그럼 뭡니까? 내가 전세금 주고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쓴다. 맞다. 그럼 딱 오잖아 이게. 나도 그래 해봤잖아. 근데 총칙은 뭡니까? 법률 행위. 희왕해 이거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뭔데 그게? 좀 희왕하잖아요. 뭡니까? 추상적입니다.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이것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물권법이 나옵니다. 물권법. 이 물권편에서는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권편이 여러분 시험에서 효자 과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그리고 물권, 총론. 이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효자 과목이냐면요. 나올 게 정해져 있어. 뭐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강의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나올 게 정해진 걸 몰라. 근데 많이 강의를 해보면 뭡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와. 그래서 강의다 보면 이거 100% 나온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자가 돌아오는갑다. 출제위원도 아니면서. 근데 하도 경험을 많이 해보다 보면 문제를 여기서 낼 수밖에 없다는 게 딱딱 나와요. 이해가죠? 근데 이게 14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채권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채권편 중에서 우리 민법은 계약만 나옵니다. 계약, 총론, 강론만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법만 여러분 시험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고. 계약 총론에 뭐 채무 면제, 채무 인수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요. 시험에 범위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친족이에요. 친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상속이에요. 이 친족 상속법을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가족법. 근데 이거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상속을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시험범위에 빠져버린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18조를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맞죠? 그러니까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까? 제3법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기라. 뭐라고 해? 제3법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기라. 감을 잡아서 아옵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총칙, 물권, 계약인데 이 채권 중에서 계약법만 나옵니다. 그리고 친족 상속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총칙에서 10개 나와요. 물권법에서 14개 나와요. 계약 총강론에서 10개 나와요. 그러면 40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성문제가 없네요. 그럼 여성문제는 어디 나오냐? 민사특별법이라고 있어. 자, 민사. 뭐라고요? 특별법.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민사특별법이 뭐냐면 법이 6개입니다. 가 아니라 5개야.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한 법에서 무조건 한 개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특별법인가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6문제 맞춰지는 거 아니야. 사이즈. 맞죠? 사이즈가 맞춰지지. 사진 문제. 그러면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잘 알고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이걸 여러분들이 오기 전부터 알았을 낀데 왜요? 임대해보면 다 알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차 할 때는 반드시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특별법은 법 제목이 너무 길어. 맞죠? 그러니까 민법 그럼 간단하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건물.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왔다 힘들어. 맞죠? 근데 요건 더 힘들어. 봐봐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이구 힘들어요. 뭐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이고 힘드네. 맞죠? 요걸 뭐랍니까? 집권법. 줄여서 요렇게 해버려요. 집권법.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부동산의 부, 실권리자의 실, 명에 관한 법률의 벌, 부실법. 부실법. 좀 부실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신명법 그래버려. 그래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5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뭡니까? 6문제가 나와. 그러면 2문제가 나오게 약방의 감초가 뭐냐면 요게 2문제 나와. 주택임대차 법. 올해도 이게 2개 나왔더만요. 그리고 여기서 2개 안 나오면 여기서 2문제가 나와. 알겠습니까? 좀 특이한 것은요. 올해 시험에서는 7개가 나왔더라고요. 특별법에서. 여기에 관한 부실법 문제가 2개가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근데 아주 특이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여러분 응시자가 전국적으로 19만 1,500 몇 명입니다. 19만. 아시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적습니까요? 많습니까요? 참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수학능력시험 아시죠? 그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많아. 뭐가? 숫자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과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저녁에 시험지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 새벽에 이동해서 문제지를 갖고 와요. 경찰을 대동해서. 아시겠습니까? 삼엄한 경비를 하고 그날 왜냐하면 혹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봉인을 해가지고 뭐예요? 아침 6시에 본부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지를 뜯는 것도 뭡니까? 시간을 통제합니다. 지금 뜯으세요. 지금 받으세요. 지금 배포하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크 나오죠? 그리고 시험지를 들썩거리면 와 봅니까? 하고 이래서 왔습니다. 그렇게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까? 선생님. 시세가 이제 5분의 눈으로 보라 하죠. 그 사람은 이제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야. 예,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와, 팹니까? 쌓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완장만 딱 채워주면 뭡니까? 무슨 뭐나 된 것처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깐깐한 사람 많죠? 그게 뭐냐? 어디 가갖고 뭡니까? 세상 맨날 그렇게 살아비라면. 맞죠?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시험 친다고 앉았는데 그 정도 좀 유도를 부려줄 수도 있잖아. 맞지? 한 10분 정도 좀 빨리 내도 되잖아, 그래요. 나 같으면 막 10분 정도 빨리 나눠주겠는데, 재량권으로. 맞죠? 근데 그걸 안 나눠주는 거야. 5분 전에 딱 나눠줘. 그래서 뭐요? 보면 뭐라고 씨부리 돼?
그러니까 뭐예요? 감독이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주차볼 수도 없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은 뭡니까? 유들유들하고 부드럽게 살아야 좋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남자가 감독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50대. 그냥 대충 풀어놓습니다. 예, 뭐, 편하게 하세요. 예, 하면서 이제 해주는 거야, 그냥. 30대 여자 들어오면 죽입니다, 그거. 깐깐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 하나를 뺏어가.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시간이 부족해갖고. 그래, 다반이를 뺏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50대 남자분들의 이런 사람들 그냥 봐줍니다. 그럼 하라고 그냥 놔둬요. 그냥. 한 1분이면 하잖아. 그거 뻑뻑 찍어보는데. 답지를 체크를 못 해갖고 지금 하는데,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 또 손이 떨어요. 이게 또, 이게. 답지 하면서. 예. 왜 손이 떠냐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쵸?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럴 뻔한 거야. 젊은 사람들은 순발력이 있잖아. 특히 여자들. 딱 보면 뭡니까? 4위, 5, 4위. 남자들은 뭐예요? 한 5개에서 10개씩 봐버려요. 딱 보고, 더 찍어보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 공간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 2, 이러는 거야. 사람들, 너무 그걸 보고 쓰더라도 뭡니까? 한번 착 보면 뭐예요? 5개, 10개씩 착 봐버려야 되지. 볼 때. 맞죠? 그게 안 돼, 여자들은. 그래서 빠킹할 때 다 긁어 먹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공간 능력이 남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딱 태어납니다. 여러분 운전해보면 알잖아. 근데 가끔씩 돌연변이가 있어요. 여자가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돌연변이야. 맞죠? 여자들 운전 잘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죠? 남자들도 되게 더듬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돌연변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가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공간 능력이 좀 낮도록 태어나는 거야, 원래부터. 자, 그래서 뭡니까? 여자들은 영어를 잘해. 남자들은 수학을 잘합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머리 구조가 그렇게 생겨 묵은 거야, 이게.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수학이 됐건 영어가 됐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건 뭡니까? 6개가 자, 나옵니다. 그러면 40문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자, 봐봐, 40문제. 잘 들어요. 40문제가 나오는데, 오지 선택형으로 나오죠? 문제가. 그러면 1번이 답일 확률이 8개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분 이야기 해줬죠? 2번이 답일 확률이 8개예요. 그러면 5, 8이 뭡니까? 40문제가 나와. 이번 답안지를 여러분이 개수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왜 맞느냐면요. 만약에 3번 답을 20개를 줬다. 그러면 3번 찍은 사람이 어부지로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시험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어영부영하다 찍어버리면 이 사람 돼버린 거야.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3번이 되고 3번 착 찍어버린 거야. 그럼 대학 시험에 돼버린 거야, 이거.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의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찍기도 잘한다. 말 되죠? 문제를 잘 풀면 찍는 것도 잘 찍히겠죠? 왜요? 1번 답이 1개밖에 안 나왔어. 몇 개 풀었는데? 30개 풀었는데. 그러면 뭡니까? 찍으면 10개 찍으면 8개가 7개가 맞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7개 맞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100% 합격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찍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푼 문제가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찍는 것은 더 틀려버려. 뭐만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친족 상속법에 관한 것들에 여러분 시험 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촌수하고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한 범위를 대충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뭐 2촌 이내, 뭐 3촌 이내,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용어를 좀 발췌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